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반도체 업계의 탄식, 반도체 자립 목표 도달, 어림없다 인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제조 2025의 목표 중 하나인 반도체 굴기 달성이 어렵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속에 반도체 굴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스스로 자국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자인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반도체 업계의 탄식, 반도체 자립 목표 도달, 어림없다 인정입니다. 디지타임즈는 칭화대 교수이자 중국 반도체 사업협회 부회장인 웨이 사위준이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 중 반도체 자립에 성공할 수 없다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025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국내 수요 70%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수익성, 자본화, 개발 투자 능력 등에서 글로벌 주요 경쟁사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라고 자인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 난사 국제 IC 산업 포럼 연설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칩의 점유율이 2013년 13%에서 2022년 41.4%로 상승했지만 중국 제조 2025 구상에서 제시한 반도체 자립률 70% 달성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 미국의 대중반도체 제재, 두 번째, 세계 각국의 반도체 투자 확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거론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웨이샤우즈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이 약한 분야를 IC 설계, 즉 팹리스라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생산량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 생산량에서 앞선 외국 기업입니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기준 약 150만 개의 반도체가 생산이 되지만 자국 소유 반도체 공장에서는 웨이퍼 기준 약 44만 개 정도만 생산된다라는 것이죠. 대략 중국 소유 반도체 공장에서 29.3% 수준에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0%가 넘는 점유율이 있다고 하지만 이 중에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율은 고작 3분의 1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내에서도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외국 기술에 의존해 성장한 중국 반도체입니다. 그는 중국 반도체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있었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반도체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외국 기업이 더 컸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2016년 이후 중국 소유 반도체 기업은 연평균 14.7%의 성장을 보였지만 대만, 한국 등 비중국 반도체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중국 내에서 30%로 2배나 더 높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중국 소유 기업의 확장 속도를 크게 앞지른 것인 동시에 중국 반도체 제조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체 기술이 부족한 실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전수 덕분에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결국 이 중국 반도체 기술 자체가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전수,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숙 공정에 대한 기술 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설계, 장비와 소재, 제조 능력에서 여전히 독립성이 부족하고 해외로부터 이러한 반도체 장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가동에 차질을 빚어질지 모르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은 비참한 팹리스 수익률. 그는
팹리스의 낮은 수익률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팹리스의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의 경우 시장 가치가 현재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가치 상승은 최근 치솟은 AI 붐 덕분이죠. 하지만 중국 과학기술 혁신 기업 상장 기업인 스타와 중국 벤처 기업을 위한 상장 시장인 치넥스에 등록된 135개 중국 반도체 기업의 가치가 이러한 엔비디아 하나의 기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들 기업의 2022년 평균 총 수익률은 39.1%이고 특히 스타 상장 팹리스 기업은 34.2%로 미국 팹리스 기업들이 누렸던 60% 이상보다 크게 낮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낮은 수익성으로 이 팹리스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그는 또 갈 길이 먼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웨이 사우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중국 반도체 산업에 가야 할 길이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와 기술 수출 규제로 중국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강을 해야 되는데 2025년까지 70%의 반도체 자립은 어렵다라고 자인한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 자강을 해야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70% 이는 멀었고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제재, 특히 장비의 제재는 중국 반도체 스스로 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현재 아주 핀셋처럼 굉장히 아픈 부분을 쪼개고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돈을 투입해서 SMIC 장신 메모리, YMTC와 같은 이러한 기술 기업들을 성장시키려고 해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지 못하다. 적어도 10년간 두들겨 패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고 특히 허드를 40나노급까지 올리게 되면 이러한 레거시 공정까지도 망가질 수 있는 D램, 랜드 플래시, 로직 반도체는 지금 파운드리를 말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도 안 되고 장비 산업도 완전히 깽판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반도체의 전문인이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